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최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영상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밸류를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일단 밸류라는 것은 어쨌든 미래에 이 정도의 실적을 낼 것 같고, 근데 이제 현재 시장에서 동종업계의 경쟁사들이라든지 혹은 업종 내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PER 혹은 PBR, PSR, EV/EBITDA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가지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관적이거든요. 객관적으로 이거를 얼마다라고 딱 값을 내리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이 정도를 추정하고 추산한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으로 보는 거는 밸류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가치주의 성향입니다. 가치주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 가치주의 건너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성장주라는 게 있어요. 그럼 성장주라는 건 뭡니까? 실적을 가지고 계산하기도 해요, 일부. 그래서 이제 성장주를 가지고 할 때는 지금 당장의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EV/EBITDA 가지고 계산을 하거나 PSR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는 실제 이익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실적을 가지고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차 전지 섹터만 딱 놓고 봤을 때 가치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거 성장주로 봐야 되는 거냐, 굉장히 애매한 중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성장주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는 높은데,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수 스페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삼성 SDI와 더불어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진짜 실제로 상용화가 가능한 시점이 와버렸잖아요. 올해 말부터가 본격 상용화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숫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숫자로 보기에는 어차피 시간이 또 오래 걸리긴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 상용화가 된다면 어디까지 사용이 될 것이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 시장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AI 섹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전고체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물며 ESS 쪽으로 사용을 하진 않겠지만 혹시나 걔네 또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로보택시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범위 자체가 어느 정도일지 지금 가늠이 안 오는 거예요. 물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황화물계 쪽으로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해가지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샘플 양산 물량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잖아요.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전기차, 로보택시 등등 다양한 데에 전고체 배터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이 시장을 애초에 추산하고 있는 그 규모 자체도 계산이 지금은 정확하지가 않고, 그럼 거기에서 또 전고체 배터리는 얼마큼 사용할 거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고, 마진이라든지 표준 레시피에 따라서 원가는 또 어느 정도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각자 주관적으로 추상만 하고 있는 거지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의 성향으로 보기에는 또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또 본격적으로 론칭을 하긴 하니까 가치주로 보는 게 맞나?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한때 우리 2023년 초반인데 전기차 붐이 불었을 때 주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기차는 이미 뭐 21년, 22년부터 시작은 했지만 본격적으로. 근데 이제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도에 엄청난 부를 뿜었잖아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근데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을 받았었기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를 예를 들어 PER을 한 40배를 줘야 된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은 그 중에 특별하게 기술력을 더 갖고 있거나 규모가 큰 기업들, 고객사가 많은 놈들, 그런 애들은 플러스 알파로 20%씩 막 할증을 붙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428이니까 PER을 48배를 곱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다 의미가 없었다. 왜? 성장 초반이었고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무궁무진이라 함은 그 당시에는 정책에 대한 거, 전기차 100% 전환이라든지 환경 오염 같은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들이라든지 IRA도 그 중에 해당이 됐었고요. 여러 가지로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다양한 정책과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몰릴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수요를 토대로 해서 실적 추정치는 어느 정도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성장주의 프레임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밸류를 가지고 숫자를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올 연말쯤 갔을 때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시장을 씹어 먹을 수 있는지가 가늠이 좀 되면, 그걸 숫자로 환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제대로 된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기준은 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구해드렸던 밸류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간의 보수적으로 본 거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 상용화를 했을 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적정 시총을 7.5조 정도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3.1조잖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중심으로 언급드린 휴머노이드나 뭐 로보택시 등등등, 전기차는 또 어디까지 등등 이런 것들이죠. 모두 다 얘네들의 시장 규모의 사이즈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기준치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얘는 못 가는 건데요. 이게 생각보다 크거나 이쪽 기술이 빨리빨리 더 전개가 돼서 전고체 론칭 시점과 맞춰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 상용화가 빠르게 돼서 우리 일상에서 여기저기 진짜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든가, 전기차도 생각보다 많이 전고체가 탑재되기 시작을 한다거나, 로보택시는 뭐 이미 상용화가 됐긴 됐으니까 이쪽으로 뭔가의 공급 계약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게 7.5조인데 실제로 플러스 알파 해서 10조 이상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가 대략적으로 3.1조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도 3배 정도의 업사이드는 더 열 수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장기라는 말도 엄청 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 첫 번째,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7만원, 이 7만원 이하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저는 안 파는 것도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묵직하게 1년 정도 엉덩이 무겁게 보유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7만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일부라도 추후에 익절을 한 다음에 조금 주가가 빠질 때마다 만원 단위로 다시 비중을 채우는 전략, 그렇게 해서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이제 꿈을 먹고 가고 있는데 그 꿈이 너무 멀거나 헛된 꿈이 아니라 당장에 조만간 올 수 있는 꿈, 그러니까는 열심히 그동안에 꿔왔던 꿈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시점, 그 핵심 기술이 이제 전고체거든요. 그 유명한 빠떼리 아저씨는 전고체 꿈 깨라, 때려주기도 안 된다 이런 소리 하시다가, 맞죠? 요즘에 이제 조금 말을 바꾸고 계시는데, 뭐 말을 바꿀 수는 있긴 하거든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늘 언제나 말이 바뀌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정상인 건데, 한때 너무 유명하실 때 그렇게 막 세게 이야기를 해 놓으시니까 사실 나중에 말을 바꿔버리면 서로 또 안 좋은 언쟁이 오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그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봤을 때 전고체가 약간의 테마 성향으로 또 미래 먹거리다, 그리고 뭐 로봇과 엮여서 움직이고 이런 건 좋은데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 이제 테마 성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가는 한참 올려다 놨으니까 이 기회를 틈타서 7만원 이하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전략을 한번 다시 세워볼 필요는 있다. 어차피 7만원 밑으로 깨질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신 분들은 그 가격에 다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물려가지고 장투를 하는 것보다 되게 행복한 고민의 장투인 거죠. 그 배우 전원주님 아시죠, 여러분들? 배우 전원주 어머니께서, 우리 할머니께서 SK 하이닉스를 2만원대부터 들고 있었다고 하죠. 2만원대부터 들고 있는데 오늘 하이닉스 주가가 움직인 게 46,000원이거든요. 근데 2만원에 20억인가 들고 계시대요. 2만원에 20억. 그러면은 전원주님은 오늘만 40억 넘게 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하이닉스 지난주 기준으로 평가 금액이 막 800억이 됐다 막 이런 말 나오셨거든요. 이게 장기 투자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단가가 커져서 오늘 기준으로는 뭐 5% 10%만 오를지 몰라도 어제 대비니까. 근데 기존에 내가 원금이 너무 싸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주당 가격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수가 뭐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전략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3배 이상 올라갔을 때는 조금만 올라가도 원금 한 덩어리씩 계속 붙어버리니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진짜 좋은 기회가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그 기회라는 거는 준비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와서 뭐 하이닉스 쫓아서면 뭐 전원주 배우처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주가가 이렇게 한참 많이 올라가고 또 유동성이 좋을 때, 이럴 때는 내가 팔기 전에 내가 너무 싸게 샀다면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7만원 밑에 샀다, 그러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에 산 거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가격일 수 있으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7만원 이상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잘라먹을 거 잘라먹고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매도를 했다가 다시 뭐 매수를 하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전략을 한번 또 세우니까 어쨌든 될 놈이라는 거는 둘 다 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잘 참고해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은 원래 계속 바뀌어야 돼요. 주식시장에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는데 말을 안 바꾸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변화하는 상황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지금 나타나는 변동성이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내 주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그때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김 대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 공부방에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는 어떤 식으로 여기서 지금 운영을 좀 도와드리냐면은 그냥 뭐 종목 던져주고 추천주 던져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수 있죠. 제 일이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그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종목들도 언급을 드리지만 각자 공부를 좀 더 해보세요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께 떠먹여드리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떠먹지만서도 떠먹게 해드리게끔을 또 도와드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방이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남 정보만 참고해서 주식하실 거예요. 주식 평생 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도와드리고 있고, 족보도 없는 놈이 나와가지고 떠드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족보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번 주의 수익이 익절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억 3천 정도 익절을 했습니다. 매도를 해서 최종적으로 수익을 확정 지은 거 이번 주만. 물론 이번 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다 내셨잖아요. 실제로 제 계좌를 제가 직접 매매해서 수익 내는 것들도 한 번씩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만 좀 해보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수익 냈던 것들 지금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SNS텍 1100만 원 정도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레이크 머티리얼 4천만 원, 다날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익절 다 했던 거고, 다날도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핸드폰으로 계좌를 캡처해서 수익도 다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것도 실제로 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어요. 영업도 안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 주고서라도 정보를 받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일단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저기 가짜 전문가들이 많아요. 요즘 이제 뭐 삼성전자 돈 벌고 하이닉스 돈 벌고 하니까 다 지들이 주식 잘하는 줄 알고서 전문가도 아닌 양반들이 나와가지고 교육 장사하고 아카데미 팔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한탕 해먹은 거 가지고 프로가 되지는 않아요. 지금은 돈을 못 버는 게 이상한 거고, 남들보다 조금 더 깡있게 배팅해서 돈을 조금 더 번 것뿐인데 그걸로 여기저기서 또 지들이 상품화 해가지고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방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방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저희 가족들도 있고요. 이모도 있고요.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일자리에 와서 하루 종일 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제가 진지하게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드리는 거니까 오셔서 한 번씩 꼭 보시고요.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나가시면 되니까 한 번씩은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제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문자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 문자가 발송될 수도 있고 새벽 일찍 갈 수도 있으니까 시간 상관없이 보내드리니까 그거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주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에 이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고 있을 만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는데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큰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까지 싹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